서울의 겨울밤, 지아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손을 뺐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에 부딪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커다란 외투 속에 감싸여 있었지만 추위는 여전히 그녀를 옥죄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목, 그녀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아의 엄마, 수지는 서울의 한 공립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오랜 병치레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할머니, 은경은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지안의 가족은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었고, 특히 할머니의 치료비가 매달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언제나 씩씩했고, 지아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정직함과 자존심만은 잃지 말아야 해. 그날 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지아는 병원 입구에 도착했다.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무심코 핸드백을 떨어뜨렸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는 얼른 핸드백이 눈밭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툼하고 값비싼 가죽이었다. 이거 혹시 주인이 있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레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속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자신들의 병원비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해. 지아는 병원 입구를 계속 바라보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위에 떨리던 그녀는 결국 병원 로비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였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급히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지아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죠? 남자는 놀란 듯 멈춰서서 지아를 바라봤다. 그녀가 건넨 가방을 받아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아는 수줍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지아예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강민준이라고 해. 이 회사 대표야. 내 정직함에 감탄했어. 그는 지아에게 봉투를 건넸다. 작은 고마움이니 받아줘.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곧 엄마가 허락할 것 같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엄마가 이걸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지아는 눈 덮인 서울거리를 걷다가 자신이 바뀌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가난한 소녀가 아닌 누군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희망의 불씨가 그녀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 지아의 작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어젯밤 그녀에게 전해진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단순한 봉투 안에는 장학금 안내서와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강민준 회장이 지아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엄마 방으로 향했다. 수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아가 편지를 건네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글을 읽었다. 이게 진짜일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지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꼭 해낼 거예요. 할머니 병원비도 우리 가족 미래도 지킬 거예요. 며칠 후 지아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다. 휘황찬란한 건물과 세련된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낯선 사람임을 느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어려웠다. 주변 학생들은 그녀가 입은 헐렁한 옷과 낡은 가방을 비웃었고 말투마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했다. 수업 시간마다 어려운 과목과 빠른 수업 속도에 지아는 힘겨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남아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질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영어 선생님 김 선생님이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아야, 너의 노력과 태도가 정말 감동적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말 한마디에 지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나는 할 수 있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점차 지아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 나갔다. 학급 내 에세이 대회에 참가해 가족과 정직함에 관한 글을 썼고 그 글이 우수상을 받으며 교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몇몇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서서히 그녀의 세계는 넓어졌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어려움도 계속되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지아의 도시락을 엎질렀고 복도에서는 소문과 험담이 퍼져나갔다. 지아는 속상했지만 눈물을 참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가 말했지. 강해져야 한다고. 어느 추운 날, 지아는 우연히 강민준 회장이 오피스 빌딩 앞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지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굳혔다. 밤이 깊어질 때쯤 지아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길이 내 꿈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지아의 새로운 삶은 어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서서히 꽃 피어나고 있었다. 서울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어느 날, 지아는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겨울 동안의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그녀는 이제 학교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업뿐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마주해야 했다. 교실 안, 지아는 여전히 일부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와 편견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몇몇 학생들이 그녀가 가져온 도시락을 조롱하며 소리쳤다. 그런 도시락 아직도 먹어? 여기선 좀 안 어울려. 하지만 지아는 담담하게 받아넘겼다. 나는 나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길을 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업에서는 갈수록 뛰어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와 국어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논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의 글은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를 계기로 일부 학생들이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었다. 지아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없었다.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계층 간의 벽이 높았다. 특히 태연이라는 학생은 지아에게 지속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강민준 회장의 아들이었다. 태연은 아버지가 지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녀를 경쟁자로 여겼다. 어느 날 수업 중 태연은 지아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지아는 당황했지만 꿋꿋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낮추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의 당당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업이 끝난 뒤 지아는 혼자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계속했다. 그녀의 끈기와 노력은 김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의 인정을 받았다. 김 선생님은 지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해.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길을 가렴.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지아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갔다. 어느 날 강민준 회장의 비서가 학교를 방문했다. 지아는 놀라움과 함께 긴장감을 느꼈다. 비서는 지아에게 회사 인턴십 제안을 전했다. 이는 지아에게 있어 단순한 경험 이상의 의미였다. 직접 대기업의 실무를 경험하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지아를 맞이한 이는 바로 태연이었다. 태연은 지아에게 친절함을 베풀기보다 계속해서 견제하며
시험에 들게 했다. 하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학업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렇게 지아의 새로운 여정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태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서울의 봄날은 점점 따스해지고 있었지만 지아의 인턴십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강민준 회장의 대기업, 강테크의 본사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유리벽과 분주한 직원들 사이에서 지아는 작고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첫 출근 날, 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바로 강태연이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후계자로 기대받는 태연은 냉정한 눈빛으로 지아를 쳐다보았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특별히 챙긴 그 아이인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태연은 인턴십 내내 지아를 향해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지적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렸다. 지아는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노력하며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었다.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위기에 처했다.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회사에 큰 손실이 예상되었다. 모든 시선이 내부 직원에게 쏠렸다. 불행히도 그 의심은 지아에게 향했다. 그녀의 컴퓨터 사용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지아는 억울함에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내 분위기는 차가웠고 동료들의 시선도 싸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아는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신념과 엄마의 격려를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정밀한 분석 끝에 사건의 배후에는 태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신임을 독차지한 지아에게 질투와 불안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다. 태연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깨달았다. 강민준 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을 더욱 신뢰하며 앞으로 회사 운영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아와 태연은 비로소 진정한 동료이자 파트너로 거듭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지아는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사람들의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인턴십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삶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운 시간이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는 신뢰와 협력의 기운이 퍼졌고 지아와 태연의 협업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서서히 싹트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테크의 사무실은 이전과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와 태연은 강민준 회장의 유산을 이어받아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었다. 지아는 강남 지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낙후된 지역사회에 경제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희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강민준 회장이 평소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한 사업이었다. 태연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 사업이 우리 주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아의 진심 어린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토론했고 결국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지아의 열정과 태연의 전략적 사고에 힘입어 활발하게 참여했고 기존 보수적인 임원들조차
점차 새로운 방향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희망 프로젝트는 곧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강민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는 위중했다. 회사와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아와 태연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회장의 건강을 걱정했다. 며칠 후 강민준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회사와 가족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장례식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지아와 태연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회사 경영을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서로를 보완하고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회사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투자자와 임원들은 지아가 경험 부족하다고 의심했고 태연에게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아와 태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공동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함께 걷기로 다짐했다. 둘은 회사의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세웠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이 길을 기회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했다. 지아는 고향 마포구에 있는 작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데도 힘썼다. 태연 역시 회사를 혁신하는 데 집중하며 신기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강테크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지아와 태연은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래를 약속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다짐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테크 내부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회사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변화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보수적인 임원들과 일부 주주들은 지아와 태연의 공동 경영체제를 불안하게 여기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강테크의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보안팀은 긴급 조사를 시작했고 유출 흔적이 지아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충격과 의혹이 번졌고 지아는 불가피하게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지아는 당황과 억울함에 휩싸였다.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며 항상 정직과 책임감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졌고 회의실에서는 그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태연 역시 공개적으로는 지아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내심 의심과 혼란이 깊었다. 과거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다. 지아는 엄마 수진과 할머니 은경의 격려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내가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밤낮없이 보안 로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외부의 사이버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이어간 끝에 누군가가 지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의 계정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태연이 있었다. 태연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껴 질투와 불안에서 비롯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 태연은 회사 임원들과 지아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너무 두려워했어. 아버지가 인정한 그녀가 나를 앞설까 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다. 지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상처가 깊었지만 아버지의 유산과 회사를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시 함께 나아갈 결심을 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강테크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회사는 내부 보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점차 협력과 단결의 힘을 키워갔다. 지아와 태연은 공동대표로서 더 단단해졌다. 과거의 불신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강테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 강민준 회장의 뜻을 받들어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지아는 먼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태연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은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휘감았다. 하지만 강테크 본사 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보안 사고와 내부 갈등을 딛고 지아와 태연은 이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이날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강테크의 미래 비전 발표회였다. 지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직과 책임, 그리고 혁신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지아의 말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아픔과 성장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이어 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꿈꾸셨습니다. 저희는 그 뜻을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강테크를 만들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방 안에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진심을 느끼고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임을 믿기 시작했다. 이후 지아와 태연은 과거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며 서로의 신뢰를 다져갔다. 어느 날 태연은 지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너에게 질투도 했고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함께 일하며 너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나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들은 회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며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갔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데 힘썼다. 뿐만 아니라 두 대표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육 지원과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강테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지아는 고향인 마포구를 자주 찾았다. 낡은 골목길과 변함없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되새겼다. 그곳에서 만난 한 소녀가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지아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꿈을 믿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강테크는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했다.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었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다. 어느 늦가을 저녁, 지아와 태연은 강남 고층 빌딩 옥상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끝없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 반짝였다. 태연이 말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이 순간 지아와 태연은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거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사람들은 두터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강테크 본사 사무실 안은 뜨거운 열정과 활기로 가득했다. 지아와 태연은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두 사람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 성장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 사업들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낙후된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지아는 여전히 고향 마포구를 자주 찾았다. 낡은 골목길과 친근한 이웃들은 그녀에게 꾸준히 마음의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아는 작은 소녀 하나를 만났다. 소녀는 낡은 가죽 지갑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지갑은 지아가 어린 시절에 처음 주었던 바로 그 지갑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지갑 어디서 찾았어요? 지아가 물었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길에서 주웠어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정직함은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랍니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한편 태연은 회사 내부 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추진했다. 그는 기술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결합하여 강테크를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힘썼다. 두 대표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신뢰가 쌓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을 상징했다. 태연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꿈꾸셨을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길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며 우리는 단지 회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본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 지금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의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은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강테크 내부는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했다. 지아와 태연은 지난 여러 차례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대표로서 단단한 동맹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경영 철학은 다르지만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아는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사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녀는 회사 내 다양한 계층과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소외된 지역에 경제교육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했다. 태연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썼다. 신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지아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조화를 이루며 강테크를 균형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어느 날 지아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 청소년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한 소녀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꿈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이 만남은 지아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작은 희망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다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며 강테크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힘썼다. 한편
태연과 지아는 회사 내외부에서 마주치는 도전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임원과 경쟁업체들의 견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굳건히 협력했다. 특히 중요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희망 프로젝트는 서울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사의 이미지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한겨울 저녁, 지아와 태연은 회사 옥상에서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덮인 도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한 다짐을 나누었다. 태연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동료이자 리더로서 서 있음을 느꼈다. 서울에 눈 내리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이 빛은 강테크뿐 아니라 그들이 품은 모든 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다. 서울의 겨울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지아는 어린 시절을 보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앞에 서서 그리움에 잠겼다. 작은 가죽 지갑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이 처음 주오 아버지의 믿음으로 시작된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기업의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5시에 회의 준비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해지는 신뢰와 결의를 느끼며 서울 도심의 빌딩으로 향했다. 강테크 본사에 도착한 지아와 태연은 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인사, 기자들 앞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금융교육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이었다. 지아는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태연은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사람을 위한 기업이라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실현하겠습니다.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 순간 지아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아는 빌딩 방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고향 마포구의 골목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되새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순간 눈송이가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지아와 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의 모든 시작과 변화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